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없어지면 아쉽고 그리운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면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의료비 해결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은퇴 후에 건강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퇴 유튜버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은퇴자들이 의료비가 걱정돼서 가입하는 보험 상품 4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콘텐츠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은퇴 설계에서 결코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떠올리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퇴와 관련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보험은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의 상품들입니다. 은퇴 후에 의료비가 걱정돼서 가입하는 첫 번째 상품은 입통원 시 의료비가 나오는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소득 없는 노년기에 어디라도 덜컥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보험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그 많은 보험 중에서 반드시 하나의 보험만 가입해야 한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실손보험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아프거나 다치면 치료비가 필요하다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인가요?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인식할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이죠.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치료, 진단, 입원, 수술, 장애, 간병,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7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질병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거치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가령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2 내지 3일 정도의 약을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단계에 준하는 치료 단계에서 끝나버리죠. 하지만 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입원은 기본이고 수술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죠. 수술 결과에 따라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후가 더 나쁘면 간병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상해 정도에 따라서 각 단계별 처치가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입통원비는 물론이고 각 단계별 치료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보험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약 75%에 해당하는 3,900만 명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퇴 후 의료비가 걱정돼서 가입하는 보험 상품 두 번째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퇴자들이 걱정하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은 5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으로 질병 자체도 매우 위험하지만 무엇보다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1위 질병은 단연코 암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 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대 질환은 50대 이후에 나이가 들수록 고령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암을 포함하는 3대 질환 치료비는 노년기 가계 경제를 심각하게 윽박지를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한화생명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2019년 SNS 빅데이터로 본 암 환자와 가족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암 관련 게시물과 검색어 230만 건을 분석했던 결과 남성 3대 암 중 하나인 위암은 2,686만 원, 폐암 4,657만 원, 간암 6,623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각각의 암 병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물, 수술, 치료 장비 등에 따라 암 치료비는 달라집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에 불과할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암, 뇌, 심으로 일컬어진 3대 질병은 재발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추가 의료비 부담이 더 큰 문제죠. 특히 암의 경우 완치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로버트 와인버그 교수는 암은 우리의 숙명이며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령별 사망 원인을 살펴보아도 암은 40대 이후 전 연령에서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될 만큼 매우 치명적인 질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대 이후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심장질환도 정말 위험합니다. 오죽하면 억하면 훅 가는 질병,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섬뜩한 별칭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우 가족 간의 이별의 정도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할 만큼 부지불식간에 발병하는 위험으로 공포의 질병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위험합니다.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도 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막힌 심장 혈관을 뚫어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급이란 말이 어울리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만 문제일까요? 10대 사망 원인 중 4위에 해당하는 뇌 관련 질환도 확률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보이는 글자는 뇌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한자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방식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한자의 모양을 보면 눈과 코, 입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보이시죠? 일종의 얼굴 앞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 위치에 3개의 꺾기 모양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쭈글쭈글한 뇌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삐쭉 튀어나온 돌기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저는 그것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을 잘라보면 구멍이 보일 겁니다. 그 구멍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뇌혈관의 이상 조짐이 보이면 머릿속 시한폭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응급처치는 불가능합니다. 골든타임도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것뿐이죠.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모 방송국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뇌졸중의 4가지 비밀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젊은 뇌졸중은 담배 때문에 오고 나이든 뇌졸중은 심장병 때문에 온다. 경동맥이 두꺼워진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쑥 올라간다. 치매 증상으로 오는 뇌졸중도 있다. 욱하는 성질에 화 잘 내고 욕 잘하는 사람에게 뇌졸중이 많이 온다. 은퇴 후 의료비가 걱정돼서 가입하는 보험상품 3번째는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수술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수술로 이어지는 예가 적지 않죠. 물론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걱정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질병이나 상해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무조건 수술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굳이 개복 수술을 하지 않아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심장 수술과 관련해서 스텐트 삽입술이 83.3%, 관상동맥 확장술이 8.9%, 심장 카테타 삽입술이 2.7%, 그리고 관성동맥 우회술이 5.1%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처럼 몸을 째서 열고 들어가서 수술 부위를 직접 보면서 하는 관열 수술이 있는가 하면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피부 절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구멍을 뚫어서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내시경을 통한 영상을 보면서 직접 치료하는 비관열 수술이 월등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하든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은퇴 후 의료비가 걱정돼서 가입하는 보험상품 4번째는 치매 또는 기타 간병 위험 발생 시 간병비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혹시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이란 책 읽어보셨습니까?
간병 때문에 비극적인 경험을 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10개월간 아내는 죽음을 부탁했습니다 라는 글을 읽을 땐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다중간병인 정씨의 사례였는데요. 그는 유방암에 걸린 아내,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 선천성 뇌병변에 걸린 딸까지 정씨 혼자서 아픈 가족 3명을 돌보는 가장입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것은 암에 걸린 아내가 죽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부분입니다. 번개탄이랑 산발이 쟁반 햇빛 가리개를 준비해줘. 제발. 마음의 병이 깊어진 아내는 아프지 않게 죽을 수만 있게 도와달라고 떼를 썼다. 설득하고 다독여도 소용이 없었다. 죽을 자리를 찾겠다며 정씨에게 종일 운전을 시켰다. 이런 일이 10개월 넘게 반복됐다.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간병한다는 게 어떤 고통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결국 아내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선천성 뇌병변에 걸린 막내딸을 간병하고 있는 정씨는 누군가 막노동할래? 집에서 간병할래? 라고 물으면 나가서 막노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답니다. 간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씨의 사례처럼 한 가정에서 3가지 간병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간병을 요하는 환자가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은퇴 후에 치매나 간병을 요하는 일이 발생할까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의료비가 걱정되어 가입하는 보험 상품 4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통원 시 의료비가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실손보험을 알아보세요. 두 번째,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원한다면 암 전용 보험과 일의 진단금이 담보되는 보험을 알아보세요. 세 번째,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수술비를 해결하는 상품을 원한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요즘 보험사마다 수술비 보험이 본물 터지듯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치매 간병이 걱정이 된다면 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치매는 기본이고 여타 간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간병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껴야 보배인 것처럼 4가지 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소득 없는 노년기엔 더 그렇죠.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보험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현재의 가계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 1개 이상은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팔팔하게 나이 드는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